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신 윤희한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사랑의 교통봉사대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좀 하고 이 감사의 편지 이거를 해서 계속 사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봉사활동을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은 이제 사랑의 교통봉사대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교통봉사대 최근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1984년도서부터 89년까지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봉사회의 회원의 아들이 심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수술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에게 그 친구의 아들을 수술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의료보험도 혜택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있어야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큰 돈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에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연구 끝에 찬에다가 모금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한 푼 두 푼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모범운전자에서 하자 했지만 모범운전자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모범운전자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서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라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이제 교통요원들이 사랑을 싣고 다닌다라고 해서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1986년도에 만들게 됐습니다. 오래전 일이네.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뜻을 같이 모이는 운전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로 많이 모였던 회원들의 숫자가 한 400명까지 회원이 모였습니다. 봉사대 회원들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 모금도 하고 또는 뜻깊은 시민들이 성금을 들고 찾아와서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고 그 모범운전자 회원의 아들 역시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 정도로 성장이 잘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세 번째로 데려다가 수술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금된 금액보다 수술 환자들이 더 많아서 9명까지 그때 당시에 인하병원이 성남에 있었는데 그 인하병원에서 9명을 외상으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9명을요? 네. 그런데 10명째 또 어린아이가 접수가 됐는데 소문이 나서 이제 접수가 들어오는 거죠. 예, 많이 이렇게 접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10번째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이마식이라고 우리나라 국내 권투 선수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우 선수는 세계 타이틀 16차까지 방어전을 했습니다. 그런 그 유명우 선수의 파트너 친구였습니다. 이마식이가 10번째 그 수술 환자 수술한 환자 아버지가 그래서 수술을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저에게 접수가 돼서 얘를 수술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때 당시 인하병원에다가 접수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 9명이나 외상 수술을 했는데 10명째 돈이 없으니까 외상 수술을 또 하자고 하니 병원에서는 얼른 접수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무 과장님께서 내가 이젠 모가지가 달아난다. 그렇다고 거부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얘를 수술을 하면은 제가 유명호 선수를 데려다가 권투 시합을 한번 하면 돈이 왕창 들어와서 정말 참 모든 그 외상 수술은 9명의 수술비까지 다 갚을 수가 있겠는데 얘를 거부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걸복걸 했더니 원무 과장님께서 그러면 어느 월요일 날 아침 우리 이사회 회의가 있으니 거기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술을 해주겠다. 병원 이사에서 네.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정말 참 아침에 10번째. 가서 아주 그냥 큰 배짱을 부렸죠. 얘 10번째 얘를 수술을 해주게 되면 내가 유명우 선수를 데려다가 권투 시합을 해서 그 기금으로 정말 참 수술비를 다 갚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번째 이 어린아이를 수술을 안 해준다면 9명 외상값을 다 띄워먹겠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정말 참 제 뜻을 받아들여서 얘를 10번째 어린아이를 외상물이지만 수술을 해주겠다. 그래서 걔를 수술을 해서 성공했기에 유명우 선수를 데려다가 권투 시합을 하게 돼서 정말 참 거기서 들어온 기금으로 9명 또한 그 10번째 수술한 어린아이 수술비까지 다 갚고 그 권투대회로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기금이 2천만 원이나 조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경인일보 신문사에서 사설까지 택시 기사의 인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설에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질 않았겠습니까? 그때 참 보람도 느꼈고 그것이 저걸 해서 140명까지의 어린아이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다 이렇게 140명 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 봉사대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네. 한 140명 정도를 생명을 좀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이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꿈과 이제 건강을 찾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하나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당시에 성남에 지금 현재 중원구청 옆에 거기에 그 예식장이 있었어요. 예, 있어요. 예. 그 예식장이 있는 그 지하실에 자리를 줘서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엔 제가 그 사랑의 편지라는 엽서 크기만한 그 종이에다가 제 사연을 쭉 써서 택시에다가 전부 다 비치를 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보신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택시 기사분들이 하는데 내가 조금 보태주겠다. 그리고 오셔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이름도 안 밝혀주시고 그냥 지금까지도 누군지도 모르시고. 지금은 알게 됐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신 뒤로 그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수표가 처음 보는 수표예요. 액수가 많은 건가요? 퍼르딩딩한데 동그라미가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그때 당시에 저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쉬어봐도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네, 200만 원 수표 2장을 뚫어놓고 가시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가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혹시 가짜가 아닌가?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해도
그때 당시 2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참 우리 현재로서 생각지 못하는 정말 일들입니다. 숨은 곳에서 선행을 하시는 분. 예,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걸 조회해 봤더니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예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함을 그때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랬더니 참 그분 성함이 윤성수 씨라고 하시는 윤성수 씨. 분입니다. 예.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겠죠. 예, 이름만 알고 그렇게 해서 예중에 그분을 잘 모셔서 우리의 정말 참 내가 자원봉사 그 후원 회장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이 철학관을 그걸 배워서 철학관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모란 메트로 그 건물 7층에 계시다가 엊그저께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지금 저 서울 선릉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예,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고 지금도 항상 엊그저께 있었던 일같이 머릿속에 상상이 아주 이렇게 참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도 그 봉사활동을 어려운 가운데서 한 30년 넘게 거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이웃을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우리 사회가 또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척박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감사의 편지를 네. 꾸준하게 발행하시고 있는데 지금 몇 호까지 발행하셨죠? 120호까지 나오고 120호. 네, 121호에 지금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호가 언제 발행하셨나요? 이것이 3년 전에 시작을 3년 전에.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네. 발행을 해가지고 배포는 지역은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네, 300부를 발행을 해서 300부. 저하고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는 제가 명함 대신에 이 감사의 편지를 전달도 해 드리게 하고, 그리고 여기 신흥역 앞에 보면 금은방이 있습니다. 예. 금은방 앞에 그 배포대가 있어요. 금은방이 이름이 뭡니까? 티파니. 티파니 있습니다. 금방.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있고 또 수진역에 가면 거기 24시 그 배포대가 있는데 그 거리에 보면은 노상 주차 관리인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 관리인이 또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몇 군데 배포대를 해서 발행한 걸 거기서 네. 이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도 종이신문도 하고 저희도 인터넷으로 왔는데 종이를 통해서 이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다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사의 편지를 발행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8살 때 고아가 됐고, 일찍 부모님을 여우셨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3살 때 해방이 됐고, 정말 참 그런 그 역경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13, 4살 경일 겁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깡패 생활, 그런 구그룹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몰려다니면서. 네, 저하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깡패 생활을 하게 됐는데, 요새 같은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이제. 그 당시 이쪽 저쪽 패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싸움을 할 때 상대방에게서 칼을 이렇게 확 찔렸는데 제가 명치끝을 찔렸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에서 나오는 새싸움 같습니다. 네, 죽어 나가 자빠졌었는데 몰랐습니다. 그래도 명이 떨어지질 않고 꿈틀거리다 보니까 어느 시민이 들어다가 병원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갖다 줬지만 병원에서 접수해서 내가 정말 좀 치료비를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치료가 얼른 안 되고 그냥 부상도 심했을 것 같은데요. 명치끝을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그냥 받아서 놔둔 것이 한 2, 3일이 지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그 그날 당직에 있다가 다시금 회전돼서 당직으로 들어오셨는 그 의사가 저놈이 내가 먼저 당직 날 들어왔는데 아직도 저렇게 있어? 저 죽지 않았어? 저거 하면서 와서 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명이 떨어지질 않고 꿈틀거리고 살아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자기가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고 수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명이 길다 보니까 죽질 않고 살아나서 제2의 생명을 살게 됐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걸 잊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지역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범운전자가 돼서 양친의 소망재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들 모든 것을 다 보고 봉사를 하다 보니 내가 과거에 정말 참 죽었던 사람을 나를 살려준 그분들에게 감사한 인사의 보온을 하지 못한 그것이 뉘우쳐져서 이분들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정말 참 그분들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둘 살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후임들에게 다 넘겨주고 저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의 편지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참 이 사회에 뭐가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감사의 편지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회장님이 이제 봉사활동 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게 과거에 배품을 받은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작은 실천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은혜를 갚기 위한 일이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80년대에서부터 그 단체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2006년도에 내가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받은 예. 이후에 그 단체 활동에서 손을 떼고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 후임들을 단체에서 정말 참 새 생명 살리기에 그 본연의 뜻을 이루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정말 참 내가 그 일을 지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정말 참 왕성한 그런 활동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김동길 박사님께서 정말 참 그 90세가 넘으신 그 연세에도 유튜브 방송하는 예. 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90대는 안 되고 80대 이제 초반에 접어든 그 시기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해서 정말 참 그런 사연을 널리 세상에 알려가지고 정말 새 생명 살리기 운동을 다시금 전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뜻과 의지가 있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니까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 초단계니까 단계시죠? 네, 큰 반응은 아니고 없고 그래도 혹간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하셨더만요. 네. 그렇게 하고 반겨주시고 내가 한 번이라도 눌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얘기를 꼭 간간히 들을 때 이거 잘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내 뜻이 널리 세상에 알려져서 정말 참 1년에 한두 명이라도 다시금 새생명 살리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정말 참 뜻을 이룬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을 하고 있지만 회장님 같은 분들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척박한 가운데서도 사회가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윤희안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서 자원봉사 TV를 치시면 유튜브 방송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신청해 주시면 윤 회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그 봉사활동을 평생의 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꿈이 있다면 윤희환의 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년이면 저도 이제 80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 정말 참 살아온 그 고비고비 이것을 모토로 해서 남은 여생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이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 그것이 많은 사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서 또한 그 삶의 틀이 잡혀져서 옳은 일 모든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그 길도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 주신다면 그것이 나의 여생의 큰 보람이 되고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그 네트워크 사회, 온라인 사회로 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삭막해진 가운데 그 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감사의 편지 유튜브 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구독자들과 함께 새로운 봉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